여러분들 노노족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는 영어로 노라는 단어와 한자의 늙을 노자를 합성해서 아직 늙지 않았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아가씨 같은 중년이 넘쳐나고 젊은이 같은 아저씨들 넘쳐나죠. 얼마 전 한 방송에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한 개그맨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고민하다가 자기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쳤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 개그맨이 웃자고 한 소리겠지만요, 그만큼 세월이 변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70세 백내장 증상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에이, 다 늙어서 이제 얼마나 산다고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을 하지 않았더니만 현재 90세가 넘으셨다고 말이에요. 물론 현재는 수술도 못하시고 앞도 안 보이시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앞으로 얼마나 사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50이시라면 최소한 50년은, 여러분들이 60이시라도 최소한 50년을, 여러분들이 70이시라도 최소한 50년은 더 사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무조건 앞으로 최소한 50년은 더 사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은 삶 멋지게 사셔야죠. 행복하게 사셔야죠. 건강하게 사셔야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 사주학에서는 60이 넘으면 사주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60년이면 모든 간지가 완벽히 한 바퀴 순환을 하는 시기기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1세 환갑잔치 하시잖아요. 이는 사주학에서는요, 일갑자라고 하고요, 삶의 모든 경험은 한 번씩은 다 해보았다라고 말하는 그 시기입니다. 네, 그만큼 경험과 경륜을 모두 가지신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죠. 예전 같으면 완벽한 할아버지 할머니시겠지만 이젠 아니죠.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맞으신 여러분들이십니다. 누군가 저에게 인생의 나머지 반을 멋지게 사는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무조건 자신을 꾸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강도 중요하겠죠. 재력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자신을 가꾸고 꾸미기 위해서는 정말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 멋을 낼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또한 자신을 가꾸고 꾸미게 되면 무엇인가 그만큼 활동을 해야 할 것이고요, 많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 그 비용 역시 필요할 것이고요, 하여 경제적인 활동 역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받는 용돈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할 것이니까요. 물론 이러하다면 삶의 생기 역시 계속 유지되겠죠. 삶이 재밌으실 것이고 즐거우실 겁니다. 왜냐고요? 멋있어진, 아름다워진 여러분들을 보시게 되실 것이니까요. 절대 자신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무엇이든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진정 멋진 것입니다. 첫 번째, 얼굴은 밝고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떠한 것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나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늙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라는 그 방법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면 그것이 전부 얼굴로 드러납니다. 얼굴이 밝아지실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식들의 문제,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괜히 관여하고 간섭하면 잔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반을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사셨다면요, 이제 자신을 위해 그 반을 쓰시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항상 즐거운 일들은요, 즐거운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 꼭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옷은 무조건 멋지게 품위 있게 아름답게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들의 나머지 반의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첫 번째일 것입니다. 예전 우리 조상님들, 잘 입은 거지는 밥도 잘 얻어먹지만 못 입은 거지는 밥도 못 얻어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옷은 여러분을 만드는 날개입니다. 이젠 명품 브랜드 이런 거 따지실 나이 지나셨죠.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비싸지는 않더라도 고급스럽게 아름답게 입으시려고 하십시오. 오늘 당장 옷장 정리를 하시고요. 늙어 보이시는 거, 오래된 거, 빛이 바랜 거,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버리십시오. 그래야 운이 들어옵니다. 이젠 정말 여러분들 어디를 가시더라도 대우를 받으셔야 하는 나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전에 한 방송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남자에게 일반 셔츠와 청바지를 입게 한 후 쇼윈도 위에 서 있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연봉 정도와 매력 정도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았고요. 동일한 그 사람에게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게 한 후 동일한 질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답은 비록 동일한 사람이라도 허름하게 차려입었을 때는 어떠한 매력도 없다고 했으며 연봉 역시 아주 적을 것이다 라고 답을 했고요. 이 동일한 사람이 정장을 잘 차려입었을 그 경우에는 전문직 종사자 같다고, 즉 변호사나 대기업 직원 같다고 답을 했고요. 연봉 역시 아주 많을 것이라고 답을 했고 매력 역시 있다고, 한번 데이트할 용의도 있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이는 정말 중년을 넘기신 여러분들이시라면 꼭 명심하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느 스타일리스트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옷 입는 것은 습관이고 성격이라고 말이죠. 옷을 쉽게 입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동과 생각 역시도 아주 쉽고요. 옷을 격식에 따라 입는 사람들은 행동과 생각 역시 격식이 있고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그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을 대우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로 보고 그렇게 대우를 하느냐, 아니면 멋진 신사분, 멋진 중년 여성으로 보고 그렇게 대우를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꾸 한꺼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중에 잘 되면 나중에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주 작은 하나의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작은 하나의 변화가 선순환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한 사람의 삶을 확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적인 아름다움, 물론 여기에 내적인 아름다움도 같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요. 우선 하나씩 하세요. 그 우선은 외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이 외적인 아름다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는 남들의 평가가 달라지니까요. 멋있어지세요. 격조 있고 품이 있어지십시오. 그래야 늘 대우받고 사실 것이고 이 대우받는 것에서 운 역시 살아날 것이고 이로 인해 삶의 진정한 행복 역시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대우해주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자신을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